여러분은 초능력을 믿으시나요? 영화나 만화 등에 등장하는 슈퍼히어로들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현실에도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등장해서 많은 관심을 불러 모으기도 하는데요. 대개는 사기꾼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가짜로 드러난 초능력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가짜 초능력자는 바로 일본의 키요타 마스아키라는 인물입니다. 이 남자는 일본에서 초능력자로 활동 당시 에스퍼 키요타라는 예명으로 활동했었습니다. 그는 1974년 유리 갤러로 인해 초능력 붐이 일던 당시 초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는 프로그램에서 뽑혔던 여러 명의 멤버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주로 선보였던 초능력은 숟가락 구부리기, 그리고 초능력으로 그림을 그려내는 염사 능력, 또 순간이동 능력까지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순간이동 능력은 쉽게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한 번은 자신이 순간이동으로 태양계의 행성 중 하나인 화성에도 다녀온 적이 있다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당시 그가 묘사한 화성의 모습과 실제 화성의 모습이 몇 가지 일치하기도 했었다지만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듯합니다. 1984년 일본의 후지TV의 한 프로그램에서 키요타를 초청해 초능력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이 방송의 취지는 일주일간 키요타와 합숙하며 초능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 방송이었다고 합니다. 첫날 녹화는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키요타의 숟가락 구부리기 역시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당시 프로그램의 게스트로 참여했었던 저널리스트인 타카시 타치바나는 그의 초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녹화일부터 제작진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키요타가 숟가락을 구부릴 때 꼭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거나 카메라가 잡을 수 없는 보기 어려운 곳에서만 능력을 실행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카메라를 몇 대 더 설치해서 그의 초능력을 관찰했는데 놀랍게도 그가 숟가락을 양손에 잡고 힘껏 구부려버리는 사기 행각을 화면에 담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그는 왜 그런 짓을 벌였는지 해명해야만 했는데 원래 초능력을 버릴 수 있지만 방송가의 압력 때문에 정신 집중이 잘 되지 않았고 어쨌든 뭔가 보여줘야 하니 그렇게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1991년 한 잡지에서 다시 한번 그를 불러내서 이번에는 종이에 초능력을 이용해 사진을 새겨내는 염사 능력을 시험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도 그는 제작진이 준비한 빈 필름 종이들을 자신이 집에서 준비해간 종이들로 바꿔치기 했지만 제작진이 미리 필름에 특수한 번호를 붙여놓은 바람에 또 한 번 그의 사기 행각이 들통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당시엔 초능력 붐이 꽤 인기가 있던 편이었고 또 키요타가 방송에 꽤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였는지 그 뒤로도 몇 가지 방송과 여러 잡지에 출연하면서 나름대로 인기를 유지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를 소재로 한 만화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책이 여러 권 발매되기도 했었으며 그를 메인 보컬로 세워 가수로 데뷔하기도 하는 등 사기꾼 치고는 꽤 화려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2003년 그는 자신은 이제 초능력자가 아니라 탈능력자로 이제 심령 실험의 대상이 되길 거부했다는데요. 어쨌든 이전에 몇 번 방송에도 출연했던 경험을 살려 이벤트 회사를 경영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키요타를 소재로 한 게임도 발매됐었습니다. 마인드 시커라는 게임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게임의 주 목표는 키요타와 함께 초능력을 수련해서 플레이어들도 초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게임이 발매된 시기가 1989년이었고 이때쯤에는 이미 그의 사기 행각이 들통났었던 시기여서 사실 누가 그 말을 믿고 게임을 구매했었을지는 상당히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 남자는 준 라보라는 인물입니다. 필리핀 출신이며 자칭 심령수술의 달인이라고 불립니다. 그가 굉장히 유명해진 것은 뜻밖에도 한국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1985년 한국을 방문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당시 그는 자신을 필리핀에서 온 심령치료사라고 속이며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심령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가 암 환자들의 암이 있는 부위에 손을 대면 통증도 없이 그 부위가 절개되고 암덩어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그가
1985년 서울에 사흘간 머무르면서 약 100명이 넘는 암 환자들이 준 라보에게서 심령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물론 그는 엄청난 돈을 벌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에게 거액을 내고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줄줄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사람들은 그의 심령수술을 의심하게 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의 환자들은 그의 심령수술을 받기 위해서 너도 나도 필리핀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1992년 SBS에서 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서는 소문난 초능력자인 준 라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필리핀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그의 속임수가 잡혔습니다. 그가 한 손으로는 환자의 신체 부위를 누르면서 다른 손으로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동물의 내장으로 보였습니다. 즉 그가 환자의 신체 부위를 맨손으로 수술한다는 것은 동물의 내장과 피를 사용해서 벌이는 단순하지만 모르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완전한 사기극이자 쇼였던 것입니다. 준 라보가 살던 곳은 필리핀의 바기오라는 곳이었는데 유독 이곳에는 준 라보가 벌이는 심령수술과 유사한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준 라보가 독보적이었는데요. 그는 이 사기 심령술로 엄청난 돈을 벌었으며 이 돈을 바탕으로 바기오시의 시장직을 2번이나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심령수술의 시술 비용은 10번 받는데 1095유로, 현재 한국 돈으로는 약 15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닭이나 동물의 내장을 사오는 비용은 필리핀 돈으로 약 100페소면 된다고 합니다. 100페소가 현재 환율로는 한국 돈 2,300원 정도니 정말 엄청나게 남는 장사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사기라는 소문이 많이 퍼져서 예전처럼 사람들이 찾아오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초능력 사냥꾼이라 불리며 수많은 사기 행각을 밝혀낸 전설적인 인물이 한 명 존재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제임스 랜디입니다. 캐나다 출생으로 원래 그의 직업은 마술사였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수많은 초능력 사기꾼들이 기초적인 마술 트릭을 사용한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누구든지 좋으니 자신의 눈앞에서 초능력을 입증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1만 달러를 상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바로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1만 달러를 가져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러는 동안 상금은 점점 더 늘어나서 최근에는 액수가 100만 달러까지도 불어나게 되었지만 상금을 가져간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듯이 제임스 랜디 역시도 딱 한 번 속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임스 랜디를 속여넘긴 인물은 바로 아서 린트겐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아서가 밝힌 자신의 능력은 당시 사용됐었던 레코드판을 보기만 하고도 그 레코드에 들어있는 음악이 무엇인지 맞출 수 있다는 초능력이라기엔 약간 특이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랜디는 실험을 시작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라벨도 이름도 쓰여지지 않은 레코드판을 보고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음악이 무엇인지 심지어 지휘자가 누구인지도 맞춰냈습니다. 아서의 요구대로 실험에 사용된 레코드판들은 전부 클래식 음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레코드판을 슬쩍 훑어보면서 어떤 음악이 들어있는지 전부 알아맞혔습니다. 게다가 가까이서 관찰하지 않고도 먼 거리에서 레코드 내용을 맞춰내기도 했는데요. 물건으로 가려둔 너머에 있는 판도 알아맞혔습니다. 제임스 랜디는 당시 상금이었던 1만 달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서는 상금은 필요 없다고 그를 말렸습니다. 랜디는 어째서 상금을 받지 않으려는지 물었습니다. 비록 초능력이라고 부르기엔 약간 모자라 보여도 분명 비범한 능력을 랜디의 눈앞에서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랜디의 물음에 아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은 초능력이 아니라 단순히 경험에 의한 학습이자 암기일 뿐이라고 말했는데요. 그가 밝힌 자신의 트릭은 이렇습니다. 레코드판의 원리는 판에 파여있는 무수한 홈이 레코드 플레이어의 바늘을 통과하면서 홈의 높낮이대로 정해진 음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아서는 이 홈의 패턴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레코드판에 새겨진 이 홈들은 정말 자세히 들여다봐도 아주 미세한 것들이어서 몇 번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아서는 클래식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수많은 클래식 레코드를 듣다가 레코드에서 소리가 나오는 원리를 파악하면서 클래식의 어떤 부분이 레코드의 어느 지점에서 나오는지 눈으로 훑어내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레코드에 파여진 홈만 보고도 이것이 어느 음악인지 어느
어느 악기가 사용됐는지를 파악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설명을 듣고 난 제임스 랜디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로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록 초능력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초인적인 능력이기도 하고 자신을 감쪽같이 속여내는 것에 성공했으니 상금을 받아가라고 하지만 그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왜냐면 아서 린트겐의 직업은 의사였기 때문에 1만 달러의 상금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 100만 달러였다면 그는 상금을 받아갔을까요? 저는 누가 1만 달러 준다고 하면 무조건 받아갑니다. 무조건. 이 남자는 전설이라 불리는 마술사 해리 후디니입니다. 그는 탈출 마술의 아버지이자 현대 탈출 마술의 기틀을 세운 사람으로 평가받으며 또 여러 도전적인 마술들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원래 이민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적에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는데요. 특히 후디니의 어머니가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후디니는 큰 슬픔에 빠집니다. 그는 어머니를 다시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바치겠다고 소원을 빌기도 했는데요. 그런 후디니는 한 교령회를 알게 됩니다. 교령회란 당시 유행하던 강령술의 일종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서 산 사람과 대화한다는 일종의 오컬트적인 모임이었습니다. 냉철하고 이성적이었던 후디니 역시도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컸던 나머지 교령회에 발을 들이고 큰 돈을 써가며 영혼을 불러내는 의식에 여러 번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놀랍게도 영혼을 불러내서 대화한다는 강령술과 교령회 그리고 무당들과 영매들이 사람들에게 대단히 인기를 끌던 시절이었고 영혼과 대화하거나 불러내는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셜록 홈즈 시리즈의 작가인 아서 코난 도일 역시도 이런 강령술에 굉장히 깊게 심취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후디니는 곧 이것이 사기임을 눈치챕니다. 바로 어머니의 영혼이 빙이 되었다는 사람들이 후디니의 이름을 유창한 영어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후디니의 집은 이민자 집안이었고 해리 후디니라는 이름은 실제 이름이 아니라 후디니라는 예명을 쓴 것이었습니다. 헝가리 출신이었던 그의 본명은 에리히 바이츠였습니다. 당연히 어머니의 영혼이 후디니의 이름을 어려서부터 부르던 본명이 아니라 예명인 후디니로 부를 리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곧 이 교령회가 사기임을 알아챕니다. 크게 실망한 그는 강령술의 거짓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또 초능력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기꾼임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초능력을 입증하면 상금을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임스 랜디의 원조격입니다. 역시 제임스 랜디의 경우와 비슷하게도 후디니 앞에서 초능력을 입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끝내 상금을 타가는 사람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후디니는 어이없는 최후를 맞게 되고 그는 숨을 거두기 전 아내에게 한 가지 암호를 말하며 혹시 누군가 자신이 죽은 후에 아내에게 찾아와서 영혼을 불러낸다는 말을 하면 암호를 맞추게끔 유언을 남깁니다. 그가 남겼던 암호는 바로 로자벨 빌리브라는 단어로 후디니가 생전 아내와 함께 좋아하고 즐겨 듣던 어느 노래의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후디니의 걱정대로 그가 눈을 감자마자 수많은 영매와 무당들이 그의 아내에게 찾아와 자신이 영혼과 대화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자신있게 후디니의 부인에게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찾아오는 도전자들 모두에게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고 흔쾌히 말했고 그녀를 찾아온 영혼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능력자 모두가 자신있게 그럴듯한 연기를 펼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후디니의 아내가 그들에게 당신이 죽기 전 말했던 암호를 얘기해보라고 말했고 그들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 단어나 말했지만 그 중에 정답을 말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딱 한 명 확인을 받은 이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이름은 미국의 심령술사인 아서 포드입니다. 그는 후디니가 아내와 남겼던 암호였던 로자벨 빌리브를 맞춰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후디니의 아내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당시 그가 암호를 맞춰낸 것은 그가 맞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교묘하게 유도 질문을 하여 알아낸 것으로 실제로 후디니의 영혼을 통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후디니는 살아서도 사기꾼들을 밝혀냈고 숨을 거둔 뒤에도 초능력 사기꾼들을 밝혀내는 위대한 마술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초능력이 실제로 존재하면 좋은 점도 많겠지만 당연히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여 넘겼던 가짜 초능력자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